인터뷰.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인수위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이제 정부 출범까지 남은 시간 3주 정도인데요. 인수위가 지금껏 어떤 걸 정리했을까요? 어떤 쪽으로 정책을 잡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네, 인수위 출범 한 달 맞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 좀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좀 기자간담회 열었었죠.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3월 18일 날 현판식을 하고 딱 한 달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안철수 위원장이 가졌던 소회, 그리고 이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인수위에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아쉽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예,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한 달이 지난 소회를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아쉽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나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아쉽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정신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 국민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는 인수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겸손한 인수위,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네. 아마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마 이제 위원장님이나 아마 당선인께서 생각했던 것들을 충분히 이제 아직까지는 못 담아낸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기는 하지만 다들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고맙다 하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요? 많이 하고. 네, 조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시간은 짧고 예. 이게 챙겨야 될 거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인수위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얘기만 나와가지고 좀 가리는, 좀 인수위는 좀 안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초기에 이제 그 안철수 위원장께서 보안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수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거에 대부분이 인수위가 꼭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더라. 네.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원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게 나중에 이제 인수위원회 의견인 것처럼 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시키더라.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들한테 일종의 그 입막음을 하셨거든요. 네. 절대로 진행 중인 거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얘기, 어떤 국정과제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홍보할 기회를 잘 갖지는 못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여기 초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지 뭐 인사 문제로 현 정부하고 새 정부하고 힘겨루기 문제라든지 뭐 최근에 나왔던 내각 인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인수위가 이제 일한 내용보다는 이제 네. 다른 것들이 부각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 조용하게 겸손하게 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대신 이제부터는 저희가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됐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 홍보를 본격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제는 보여주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이런 거 했다고 얘기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과제, 정부 조직법, 주요 정책들이 이제 나오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했는데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두 당이 합당을 해서 오늘 3시 합당 선언까지 됐고요. 예. 이게 이제 합당한 그 정신을 보면 이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합당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공동정부
정부를 이제 구성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드웨어적인 뒷받침이 조금 부족했던 게 이번에 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현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장관 들어가는 영순위로 입각서를 계속 돌았는데. 근데 그게 입각설은 돌았지만 저는 제가 영순이 아닌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뭐 약간 서운하긴 하겠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안철수 위원장은 사실은 예를 들면 과기 정통부 장관 후보를 한 명만 추천하진 않았고 그 후보군을 여러 명을 이제 아마 추천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잘 아는 사람만 추천을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 분야의 어떤 평판이나 이런 걸 보고 추천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그 추천을 한 거는 알았지만 제가 거기에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정부 구상 논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잘 됩니까? 인수위에서 하루 이렇게 칩거하시고 인수위원장께서 하루 네. 칩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갈등이 풀렸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위원장 얘기는 이제 하루 칩거한 게 어떤 인사에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각이니만큼 이건 이제 당선인이 당신의 의도대로 꾸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이제 당신이 추천했던 분들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서 하루 칩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두 분이서 그러고 나서 독대를 하면서 굉장히 진솔한 대화를 서로 하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제 말하는 화법의 차이라든지 스타일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두 분이 이게 이제 그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를 하겠다 하는 거가 국민 앞에 일종의 이렇게 선언을 한 큰 약속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거는 두 분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삐끄덕하는 소리가 나긴 했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뭘 좀 쏟아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민생 부동산 잡아달라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출범 후로 상당 기간 늦춰진다 이런 보도 나오니까 조금 불안하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TF가 일찍 만들어졌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계획 이런 이제 마스터 플랜을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규제 쪽을 하나 얘기를 하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 때문에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공급 측면을 얘기를 하면은 또 이게 어디냐 가지고 이제 말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마스터 플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발표하는 순서나 시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조율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네. 말씀들을 하셨고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얘기는 뒤로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오늘 사실은 좀 갑자기 나온 얘기인데요. 그 부동산 TF의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아무래도 추경호 기재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원희룡 또 지금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문회 국면에서 이렇게 어떤 질의가 오면은 답변을 하시고 이래야 될 때 이게 이제 조금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침 회의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를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하면 좋겠다. 네. 하셔서 이제 조금 뒤로 갈 것
있고요. 그렇다고 그 날짜가 뭐 지금 완전히 정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인선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당선인 측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하는 이 7개 분과를 돌리는 그 인수위 측이라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분위기만 전하면 네. 사실은 뭐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대신 이제 어제 그 후보자 본인께서 여러 기자회견 하셨죠? 소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게 이제 진실인지를 좀 밝히는 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지켜보자 하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은 굉장히 이 부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성격상. 예, 안철수 위원장은 아까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그 답은 진실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알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도 좀 물어봐도 됩니까? 대변인의 얘기는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예, 이거는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우리 인수위의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브리핑을 한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전달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검찰 수사권 폐지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현 정부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이제 그 인수위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3가지를 들었는데, 우선 이제 검찰 수사권을 이렇게 완전 폐지하는 거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런 형사사법체제 개편이나 이런 거 조정하는 거는 국민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검수안박은 뭐 이제 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국가 수사기능 무력화하는 그런 행위지 국민을 위한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3번째로 이유를 대신 것이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무력화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인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저희 그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그 3분 위원들의 공통적인 입장으로 브리핑을 하셨던 거고요. 검사들하고도 의견이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나 뭐 정의당뿐 아니라 법조계나 학계 뭐 민변 참여연대까지 다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더 좀 생각을 다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저희 인수위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 입장입니다. 뭐 아까 시민사회단체도 다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속도나 그리고 예. 여론을 좀 더 들어보자,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처리하는 거는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예. 대변인께서 물리학 박사셨죠? 예, 저는 물리했습니다. 물리학하고 정치하고 예. 어떻습니까? 뭐는 비슷하고 뭐는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다른 거는 이게 딱 물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공계에서는 사실은 경쟁은 심한데 네. 이렇게 의견을 반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는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다 다투죠. 정치계는 좀 이게 경쟁이라기보다는 다툼이 많은 거가 틀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비슷하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물리를 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의 어떤 그 기본적인 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비교적 잘 듣고 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정치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잘 들었어요. 예,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인수위가. 예. 그런데 아무튼 국정과제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정부 조직법을 뭐 완성한다든가 아직 없는데 3주 동안 많이 얘기해 주실 거죠? 예,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얘기하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뭐 그 남의 그 부처의 보고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제 어떤 그 안을 만들었으면 네. 이제부터는 사실은 뭐 여소야대의 그 측면에서 저희가 기댈 때는 사실 국민들의 응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국정과제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국민들의 그 공감대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